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름박스라는 에뮬레이션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필름박스는 DN사와 마찬가지로 디지털로 촬영된 이제 영상을 필름룩으로 변환시켜주는 이제 그런 에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오늘 그걸 알아볼 건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영상은요, BMPCC 6K Pro로 촬영된 로우 파일입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이제 로우 파일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정을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탭으로 가면 로우 파일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전 강의에서 구독자님이 로우 파일을 구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고 다시 필름박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제가 이제 보정을 끝내놓은 건 아니고요. 이 영상을 촬영한 분이 이제 보정을 끝내놓은 영상이고요. 저는 이 원본 파일을 받아서 이분이 이렇게 작업한 것처럼 제가 색 보정을 똑같이 이제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놓은 거고요. 이 파일을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나온 이제 카메라의 이제 원본, 그리고 이제 보정된 파일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파일은 이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촬영 의도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운 확산감을 위해서 이렇게 뭐 온실에서 촬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오리지널 파일을 받을 수 있고, 보정이 끝난 파일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색 보정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여기에 색 보정이 끝난 파일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원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한 감독분의 이제 색 보정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색 보정을 공부하는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링크 주소는 제가 본문에다가 이제 써 놓을 테니까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원하는 파일을 내려 받으신 다음에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필름박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노드를 꺼놨는데요. 이 노드는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영상을 분석해주는 이제 DCTL을 적용을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피벗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이쪽은 특정 영역의 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기 위한 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뒀고요. 필름박스를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노드 하나를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넘어간 다음에 필름박스라고 검색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나오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제가 LUT를 적용을 시켰어요. 어떤 LUT를 적용시켰냐면은 오른쪽 누르고 보게 되면은 이쪽에 코닥 2383 D60을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LUT 이후의 노드는 렉 709로 이미 변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소스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렉 709 감마 2.4 이걸로 이제 변경을 해주면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드가 있는데요. 자, 맨 처음에는 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거티브 온리, 프린트 온리, 그 다음에는 할레이션, 그레인 온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 쪽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화 용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할레이션, 그레인만 적용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풀로 세팅을 하고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카메라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활성화 시켜주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노출이죠. 이렇게 노출을 변경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템프와 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기 템프 틴트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정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필름 느낌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5mm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16mm로 바꿀 수도 있고요. 35mm 풀프레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름 스톡 쪽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250D 클린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50D 클린, 위에는 50D 더스트 위, 그 다음에 200T 클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클린은요, 기본적으로 헬레이션과 이제 그레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더스트 위브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름 데미지가 생겨요. 현상과 인화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제 필름 데미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필름에 대한 이런 필름 데미지나 이런 결점에 대해서 이런 거를 잘
잘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필름 데미지를 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클린으로 선택을 하면 이제 필름 느낌만 딱 내는 그런 필름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은 그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mm로 했을 때는 그레인이 좀 심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35mm로 가면 좀 줄어들게 되죠. 자, 그리고 풀프레임으로 가면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강의 영상이고 좀 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16mm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200T 점점 심해지죠. 그 다음에 500T. 자, 그 다음에 필름박스에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250D 클린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컬러 톤이라고 되어 있고요. 할레이션 그레인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컬러 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또 내리면은 마찬가지로 50D, 500T, 250D, 200T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세팅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할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꺼주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체크를 눌러주면 다시 적용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티가 좀 잘 안 날 수가 있어서 좀 효과를 과하게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껐다 켜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기 부분에 이제 할레이션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컬러라는 항목이 있는데 할레이션에 이제 그로우 컬러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이 할레이션 컬러를 변경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레드 값만 올려주면 굉장히 이제 레드 색상이 강해지죠. 자, 그린을 같이 올려주게 되면은 옐로우 톤이 돌겠죠. 그 다음에 빼주면 이렇게 블루 톤이 많이 돌고요. 그린 톤이 이렇게 많이 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용했을 때는 기본값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설정값을 만지지는 않는 편인데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레이션을 껐다 켜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 기본 설정값은 16mm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35mm 풀프레임으로 갈수록 할레이션 효과는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 값을 바꿔주면은 네, 이렇게 이제 좀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그레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레인을 확인을 해서 이런 데가 이제 그레인 확인하기가 좋으니까요.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강해지고요.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두운 영역에 그레인을 넣을 것인가 넣지 않을 것인가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많이 들어가죠. 빼주면 이렇게 이제 그레인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두운 영역, 그 다음에 중간통 영역, 밝은 영역에 그레인을 넣을 것인가 넣지 않을 것인가를 이제 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니스 값이 있는데 이제 그레인을 좀 뭉개주는 거죠. 약간 살짝 뭉개줘야 약간 더 필름 맛이 나거든요. 이게 너무 날이 서 있으면은 좀 거북해요. 보기에 약간 노이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뭉개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개인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세츄레이션인데요. 이 세츄레이션은 이 그레인에 대한 이제 채도 값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살짝 이제 컬러기가 있는데요. 더 높여주면은 확실히 티가 나죠.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죽여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좀 강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넣으면은 약간 컬러 노이즈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한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더스트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이제 클린과 더스트 위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꺼져 있죠. 이렇게 켜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름 데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항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주면은 이제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항목이 이제 바이브런스라는 항목인데 아마 다빈치 리졸브만 한 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나 어도비 계열을 쓰시면은 좀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우리말로는 아마 생동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이 바이브런스는 이제 라이트룸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트룸에도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일종의 채도를 올려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좀 올려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도가 많이 늘어났죠? 줄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늘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츄레이션에서 채도를 올려주는 것과 이 바이브런스를 올려주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바이브런스를 제가 이미지로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브런스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HSL 3D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퓨전에서 만들었는데요. 퓨전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휴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제 색상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밝기입니다. 그러니까
채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지는 거고,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밝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새추레이션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중심점에 가까울수록 이제 채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이 디스크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이제 채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A, B, C라는 임의의 지점을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A, B, C가 색상은 같은데 채도만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색상이어도 이렇게 채도가 다르면 이렇게 개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단계로 지금 구분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스크의 가운데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스크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채도가 이제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끝까지 한번 밀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한번 플레이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어떻게 됐죠? 아까는 A, B, C 포인트가 채도가 서로 달라서 이렇게 개조가 보였었는데, 채도를 이렇게 디스크 끝까지 이제 밀어서 채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결국 한 점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고, 채도가 같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개조가 뭉쳐지는, 그러니까 과포화가 돼서 채도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채도를 쭉 밀어 올려주면, 당연히 채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겠죠. 이동이 되겠죠. 그런데 계속 끝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결국 A, B, C 포인트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도가 이렇게 올려지게 되는데, 이게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채도를 올려서 채도가 이렇게 뭉쳐지는 거를 색상이 떡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브런스로 채도를 올려주게 되면 조금 달라요.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브런스로 채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자, 한번 플레이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밀어 올려줍니다. 밀어 올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채도를 끝까지 다 올려도 지금 A, B, C 포인트에 이런 간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더 이상 이렇게 B를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B 지점은 A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개조가 끝까지 살아있는,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는 이런 식으로 채도를 올려주는 방법이 바로 바이브런스로 채도를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흔히 쓰는 말로 색상이 떡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도를 끝까지 올려도 바이브런스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색상이 떡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앞서서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이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룸으로 왔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바이브런스랑 새추레이션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또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새추레이션을 끝까지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바이브런스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바이브런스를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단풍 부분에 이런 부분이 이제 색상이 떡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새추레이션을 끝까지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조가 무너지고 이제 뭉쳐지면서 색상이 좀 떡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도를 좀 과하게 올리고 싶을 때는 새추레이션을 그냥 올려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이브런스를 올려주는 게 이제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채도를 올려주는 이 바이브런스 같은 기능이 다빈치 리졸브에는 좀 다른 형태로 있어요. 좀 복잡하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필름박스에서는 이 바이브런스를 이제 채택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채도를 많이 확보하고 싶을 때 활용해주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비를 늘려줄 수 있는 겁니다. 컨트라스트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늘려줄 수 있고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푸시풀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디엔서를 설명드릴 때 노출량에 따라서 이제 필름이 좀 변화하는 거를 3단계로 표현해 준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이제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더를 옮기면은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스프릿 톤이 있습니다. 지금 제목처럼 톤을 분리시켜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RGB 채널을 분리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 톤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일단 이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아래쪽에 인텐시티 값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레드 채널이 굉장히 많이 분리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값을 준 다음에, 이렇게 분리시켜 준 다음에 휴 값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다른 채널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톤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멈춰주면 되는 거겠죠. 이 인텐시티 값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휴 값을 틀어도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일단은 인텐시티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높여줘서 분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휴의 값을 이제 조정을 해서요. 내가 원하는 톤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디엔서 강의 영상 올렸을 때 이제 프린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디엔서에서는 이제 코닥 2383이라던가 그렇게 이제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필름박스는 이렇게 그냥 풀 스탠다드,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그 다음에 커스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클립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클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그라데이션 이미지고요.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프린 상태에서의 이제 대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RGB 채널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보시고 좀 흡사하죠. 자, 보시면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좀 약간 스플릿됐던 RGB 채널이 좀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커스텀을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톤 커브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비가 좀 더 강해집니다. 그 아래쪽에는 컬러인데요. 컬러의 값을 낮춰주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스플릿 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톤을 그러니까 RGB 채널을 이제 분리시켜 주는 건데 그래서 특정 톤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플릿 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포인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블랙 포인트를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기본 상태는 살짝 들어 올려진 상태고요. 내려주면은 아예 이제 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려주면은 이렇게 블랙 포인트를 살짝 들어 올려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코닥 2383 LUT를 적용시켜서 좀 흡사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노드 하나 추가해 주고요.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LUT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쓰도록 할까요? LUT 2383 그냥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코닥 2383 LUT를 적용시킨 거고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필름박스에 이제 풀을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아예 이제 똑같은 건 없죠. 지금 코닥 2383 LUT와 완전 동일한 건 없고요. 이제 비슷한 커브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이게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분리된 거를 보면 좀 다르죠.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시 아까 영상 클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렇게 보정을 끝낸 다음에 필름박스를 적용을 시켜 놨는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원본에다가 바로 적용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노드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바로 필름박스를 적용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세팅을 찾아야겠죠. 지금 BMPCC 6K 프로로 촬영됐기 때문에 젠5로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팅을 좀 바꿔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채도도 좀 올려줄 수 있고요. 대비도 조금 더 강하게 올려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세팅을 바꿀 수 있겠죠. 16mm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리고 노출을 따로 이렇게 많이 만지지 않았는데 지금 불구하고 굉장히 적정값에 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따로 이렇게 노출을 만져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플릿 톤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할까요? 살짝 적용시켜 주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하도록 할까요? 바로 이제 원본에서 바로 필름박스를 적용시킨 거고요. 자, 이거는 보정을 끝낸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필름박스만 적용시켜도 굉장히 좋은 룩이 나오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보정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보정 방법은 이렇게 바로 원본에서 바로 필름박스를 적용시켜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룩을 좀 더 도드라지게 좀 하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보정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필름박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기능이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해서 뭐 사용하기 어렵지 않고요. 기존에 뭐 디엔서나 아니면 좀 색 보정을 하셨던 분들은 손쉽게 이제 다루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제가 필름박스를 사용해 보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은 물론 주관적이지만 디지털 영상을 리얼하게 필름룩으로 변경시켜주는 에뮬레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정을 끝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게 디지털로 촬영된 건지 필름으로 촬영된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리얼하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현업에서 이런 필름룩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에뮬레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만족스러운 툴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